우리가 이제 올 시즌 기대받고 들어왔던 선수들의 성적을 정현우 선수부터. 네, 한번 싹 얘기를 해 보시죠. 현재 이제 KBO 리그는 드래프트 1차 지명 제도를 폐기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명할 수 있는 전면 드래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지명한 선수들은 과거 기준 1차 지명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육성에서 각 팀별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예상대로 성장해야 팀 성적도 그만큼 상승할 수가 있죠. 당연히 있죠. 최근 뛰어난 신인 선수들이 이제 KBO 리그에 이제 많이 합류하면서 데뷔 시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송승기, 안현민은 올 신인은 아닙니다. 네, 중고 신인이라고 하죠. 중고 신인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신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정현우 선수라든지 뭐 정우주 선수라든지 그렇죠. 배찬승 선수, 그다음에 이율의 뭐 박준순, 그렇죠. 이런 선수들. 이율예, 네. 그다음에 뭐 김태현,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글쎄요. 장성윤 먼저 저희가 이제 선 질문을 드릴게요. 장성윤이 올 시즌 들어온 신인들 이 선수는 기대를 했고 이 선수는 과연 장성윤 기대대로 퍼포먼스를 했다. 그런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어요? 뭐 기대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정현우 선수를 필두로 뭐 정우주, 뭐 배찬승 뭐 다 사실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좋은 성적을 일단 학창 시절에 올려줬고, 네네. 그리고 이제 평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글쎄요, 뭐 여러 선수가 저는 뭐 기준점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갖고 있는 기준점에서 올 시즌 1라운드 가운데 가장 좋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량을 저는 뽐내고 있는 선수는 배찬승이라고 봐요. 저도 동의. 일단은 엔트리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배찬승. 네. 그러면 정현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왜냐면 가장 먼저 뽑혔고 그렇죠. 자완에다가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완 정우주와 자완 정현우, 그다음에 뭐 배찬승 선수는 우리가 이제 이 두 선수의 관심에서는 뭐 실력이 없어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앞 순번 1, 2번 그 순번 때문에 관심을 좀 워낙 가졌잖아요. 사실 이슈를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정현우와 이 정우주가. 네. 네. 근데 정현우 선수는 사실 기대에 밑도는 거 아니에요? 정현우 선수는 일단은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데뷔 전에 승리를 거뒀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정현님이 120개 논란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부상을 당했어요. 또 어깨 부상을.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또 이제 공백이 불가피할 정도로 1군에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는 맞다. 속도가 너무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덕수고 시절도. 그렇죠. 네, 지금보다도 오히려 빠른 공이 조금 더 이제 스피드가 더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깨 부상이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는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정현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팔꿈치는 아파도 생각보다 이 공을 스피드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게 뭐 자극이 안 되는데 어깨는 사실 다르잖아요. 어깨는 네. 저도 이제 어깨를 이렇게 소위 째지는 않았지만 한번 아파본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아파본 적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팔꿈치와는 전혀 달라요. 이게 내 몸을 사용할 때 어깨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 겁이 나요. 일단 머릿속 한켠에 어깨 아픈 그 통증은 정말 공포거든요. 근데 팔꿈치는 글쎄요, 통증이 좀 있어도 이게 실행이 돼요. 맞아요. 공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근데 어깨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제가 이제 분명히 홍원기랑 저랑 각별한 친구지만 그때 제가 홍원기 감독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속도가 나지 않는 거는 어깨 이슈도 저는 연관이 장성호 의원 말씀대로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유형 자체를 또 봤을 때 정현우 선수는 이제 내년이 뭐 기준이 되겠죠. 올 시즌은 뭐 거의 이제 잔여 경기 몇 경기 이제 남았으니까 저는 정현우 선수 유형 자체는 이 극적으로 이제 속도가 오를 수 있는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다양성을 더 겸비를 하고 정확성을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선발로 활약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수싸움을 좀 더 잘해서.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이제 정현우 선수가 1군에서 공을 던질 때 우리가 이제 막연한 기대의 정현우는 볼도 한 145 이상 평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약간 빠르면서도 다양한 구질을 갖고 있는 신인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막상 들어와서 공을 던지고 일단은 어깨가 한번 아픈 이후에 공을 던지는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윤영철이 조금 나은 부분, 윤영철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 약간 이런 느낌이 어떤 있는데. 말씀인지 예. 알아요. 예. 예. 근데 그 계보가 있죠. 유희관, 윤영철, 뭐 정현우 이제 이런 계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는 성준 선배. 성준 선배님. 그러니까 네. 뭐 피네스 피처라는 말도 간혹 우리가 맞아요. 쓰는데 피네스 피처라 함은 정말 커맨드가 좀 완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들. 맞아요. 그런 경기 운영.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현우 선수는 아마 키움도 선발 전문 선발로 키우려는 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이 조금 더 교두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순위죠. 정우주 선수는 44경기 2승 3홀드 ERA 3.16 올려주세요. 예, 42.2이닝에 67탈삼진에 볼넷이 17개, 그다음에 WHIP가 1.05. 피안타율이 채 2할이 안 됩니다. 진짜 좋네요. 시즌 중반에 이제 1군 엔트리 한번 빠졌죠. 이때 이제 저랑 많은 소통을 해서 그렇죠. 뭐 정우주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 가장 힘들었고 가장 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뭐 정우주 선수는 2군급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느 정도 시간을 또 가지면 분명히 각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일단 가장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1군 엔트리에서 한번 빠지고 돌아왔을 때는 슬라이더 빈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저는 포심의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타자를 대한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패 여부 글쎄요 2순위에 계약금 5억을 받고 들어온 정우주 선수는 현재까지 봤을 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계약금으로 성적과 이걸 어떻게 보면 이꼬르를 만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정우주 선수의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그 프로에서 이제 공을 던지기 전에 기대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괜찮은 성적 같은데요. 이게 이 정도면 훌륭한 성적이죠. 저도 기대대로 하고 있다. 네. 저도 기대대로 하고 있다. 그럼요. 그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우주는 그 곡선 자체가 약간 상승 곡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여 경기 뭐 가깝게는 올 시즌 잔여 경기에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을 야구를 갈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확정이 사실 그렇죠. 확정이죠. 매우 높아서 그 가을 야구 때도 나머지 투수진들이 약간 체력이 이제 고갈된 느낌이 저도 이렇게 있는데 박상원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시즌 초중반하고 좀 달라요.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정우주 선수가 꽤 쓸모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게 요게 어떤 거냐면 그 이제 한화가 이제 2위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래에 올라오는 팀들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래에서 이제 몇 경기를 치러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팀들은 확실히 체력적인 부침이 있어요. 이거는 뭐 100%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럼요. 현장 선수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기다리는 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이어볼러들이 조금 더 쓰임새가 많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스윙 스피드가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타자도 힘들고 그렇죠. 다 힘드니까. 그러면 똑같은 스피드라도 정우주 선수가 150 던지면 타자들이 대처를 못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우주가 그러니까 만약에 포스트 시즌에 가면 다른 투수들보다 조금 더 쓰임새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렇죠. 평균 구속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3순위죠. 배찬승 계약금 4억 원. 그러니까 올 시즌 쉬운 6경기 1승 2패 16홀드 ERA 4.23에 44.2이닝 그러니까 탈삼진 48개 볼넷 31개 피안타율이 2할 6분 3리 WHIP가 1.70. 그 개막전 엔트리 포함 이후 한 차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군에 말소되지 않고 정말 그 팀 투수진들이 좀 굴곡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불펜에서 잔류하면서 활약을 해줬고요. 쉬운 6경기는 팀 내 등판 2위입니다. 1위가 이제 김태훈 선수가 61경기고요. 16홀드는 팀 내 1위입니다. 홀드 자체는. 그러니까 신인으로서 갖고 있는 제구 불안은 있지만 뛰어난 이제 구속 경쟁력을 갖춘 모습이고요. 지난 8월 27일 잠실 두산전 KBO 리그 한국 자원 최고 구속인 157.5
5를 기록했습니다. 장성 위원은 시즌 전 배찬승 선수 예상과 신인왕 후보로 예측했던 배찬승 선수와 제가요? 정 의원님이 예측했잖아요. 제가 예측했죠. 네. 묻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네. 예상대로. 근데 저 신인왕은 차치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장성호 위원의 머릿속 배찬승 활약과 현재 모습. 일단은 가장 사실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는 엔트리에서 한 번도 말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찬승 선수가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라는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지만 들어와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제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연투에 대한 어떤 반응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회복 어떤 그 연습 스케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배찬승 선수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성적을 보시면 정우주 선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세부 성적은 WHIP나 네, 뭐 기본적인 성적은 좋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감독 입장에서는 바라볼 때 엔트리에 자주 빠지는 선수들보다는 아무래도 엔트리 조금 성적이 안 좋더라도 엔트리에 꾸준하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가 저는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배찬승 선수는 계속 사실 기대가 되는 데다가 이게 사실 그 시즌 초반에는 150 한 1, 2 던지다가 최근에는 뭐 이게 뒤로 가면 처지잖아요. 사실 투수들이 경기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오히려 더 구속이 빨라지는 이 부분은 야 이게 배찬승 선수가 나름대로 그 프로 첫 해 적응을 또 잘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를 뭐 본인이 하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변에서 아무리 해줘도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그래도 신인답지 않게 잘하고 있구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인왕 후보로 예측했던 배찬승, 송승기, 안현민이 없었으면 신인왕 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명. 네. 앞에 3명이나 까지는 강한 이프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없었다면 배찬승이 받았다. 그럴 가능성이 근데 그거는 있죠. 사실 또 운의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운의 영역. 왜냐하면 배찬승 자체로 딱 놓고 보면 신인왕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러니까 등장하는 자기 라이벌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거는 사실 운의 영역입니다. 그럼요. 네. 안현민이 5월에 팀에 합류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인왕 후보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고 그렇죠. 송승기가 5선발로 시즌 초부터 이렇게 달릴 줄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운의 영역이고 배찬승 선수 자체 실력으로 보면 신인왕을 타도 이상하지 않다. 어때요? 매끄럽게 잘 빠졌죠? 네. 신인왕 예측하신 거를 약간 빙글빙글 돌려서 이제 딱 결과를 내신 거죠? 팽이 기법이라고 해서 팍 돌려갖고 이렇게 돌다 보면 평균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순위죠. 입단 계약금 3억 원. 롯데 이제 김태현 선수 2경기 2실점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사실 뭐 언급을 꼭 굳이 해야 되나? 이 정도로 사실 너무 1군에서는 미미했죠. 그러니까 평가를 내리기도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 갖고. 그렇죠. 이제 4순위의 김태현 선수의 이 정도 퍼포먼스면, 그러니까 순번이 바로 위에 있던 배찬승, 정우주, 정현우 선수의 어떤 그 활약이 더 도드라 보여지는 건 맞아요. 네. 1, 2, 3 순번들 실력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요 4순위 김태현 선수는 올 시즌만 놓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년에는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망성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각 팀에서 첫 번째 픽을 받은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 세 선수보다는 미비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니까 팬분들은 그런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뭐 필요하다고 뭐 김태형 감독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성장하는 모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5순위죠. 뭐 기아 이제 김태형 선수인데 김태형 선수 던질 때 저도 이제 몇 번 중계를 해봤고 1군에서는 딱 3경기 4.1이닝이 전부입니다. 1실점에 2.08. 근데 퓨처스에서는 14경기 선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지금 13번의 선발을 지금 나가고 있고 퓨처스 성적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7패에 ERA 8.45. 자, 선수도 제가 봤을 때 5순위면 뭐 김태현 선수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평가하기에는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 무리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그 저는 이제 던지는 메카닉을 봤는데 공을 약간 비하인드로 던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약간 밀어 던지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손목, 그러니까 손 등에 탑이 돼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인데 탑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누르는 피칭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피칭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게 비하인드는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아까 공을 때린다는 표현을 했을 때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참 공을 잘 때렸던 선수는 송승준. 그럼요. 이런 느낌. 삼봉. 송삼봉. 송삼봉. 말씀하신 대로 송승준 선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손등이 딱 위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딱딱 눌러서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포신과 포크 뭐 이런 맞아요. 궤적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선수도 그러니까 배짱도 좋고 가망이 매우 좋은데 그 메카닉을 조금 수정하면 괜찮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성희 위원, 그 박준순 선수 어떻게 봤어요? 이 선수는 네. 진짜로 만약에 감독 입장에서는 그냥 받고 키우고 싶은 선수.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키워서 박느냐, 받고 키우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늘 감독들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받고 키우고 싶다. 받고 키우고 싶은 선수예요. 그러면 이제 장성희 위원이 보셨을 때 수비 타격에서 꽤 가망성이 높다. 타격은 일단은 뭐 성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수비 실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책이 좀 많은데 약간 너무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공들을 실책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성환 감독 때 직접 만나서 물어봤는데 수비 포지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보던, 그리고 이제 프로 들어와서 이제 보던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갑자기 3루수로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혼란 이런 그렇죠. 거라고 본다면,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계훈련이라든가 내년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연습량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 좋은 수비를 해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타격이라는 거는 신인 때부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주전이 됐다고 한다면, 갑자기 됐다는 거는 결국 상대하는 투수들이 모두 다 처음 경험하는 선수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할 이상을 기록을 한다는 거는 타격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투수 관점에서 박준순 선수와 대결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맥없이 막 삼진 먹거나 이런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야무지게 어떤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한 선수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출루율에 비해서 타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맞추는 재주, 그러니까 출루하는 재주는 없지만 맞추는 재주는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요게.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아마 이제 뭔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고 가져가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박준수 선수는 타자로서도 더 지금보다 좋은 성적을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올 시즌 지명 선수 위주로 이제 나머지 시간을 한번 할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이유래 선수 뭐 전체 8순위 2경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드리고 싶고요. KT 김동현 선수도 3경기. 이제 우리가 이제 김영우 선수 이제 전체 10번째 LG 김영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우 선수는 LG 트윈스가 아주 소중한 옵션을 발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유영찬 선수나 경험자 형들이 지금 뒷문을 좀 막고 있지만 저는 향후 몇 년을 책임질 클로저를 하나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쉬운 4경기에 2승 2패 1세이브 홀드 4개에 ERA가 이제 1.99입니다. 49.2이닝에 47탈 3진 본래 27개 WRHIP가 1.39. 뭐 이 성적보다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메카닉이라든지 아까 저희들이 공을 때리는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그런 부분, 여러 복합적인 부분에서 저는 김영우 선수가 가장 기대되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염경엽 감독이 뭐 최근에 뭐 인터뷰하는 거 보면 김영우 선수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극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140대 후반 고속 슬라이더 좋죠. 근데 김영우 선수는 고속 슬라이더도 있는데 너클 커브가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클로저, 그러니까 정우주와 약간 다른 성격이에요. 클로저도 클로저인데 그러면 선발로 또 가능성이 누구냐? 그럼 저는 김영우 같아요.
김영우는 선발로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커브볼이 있어서. 아, 구종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 슬라이더와 커브볼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구종, 그러니까 커브 구종과 슬라이더의 완성도를 다듬는 것보다는 저는 포심에서 약간 벌려 던지는 이 스플리터 습득 시간이 저는 좀 또 짧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빨리 습득이 된다. 네, 저는 그래서 김영우가 예를 들어서 선발로 들어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기 3개, 포심 포함 3개에 그러니까 포심 팔스윙에 좀 비슷한 그림만 바꾸면 되는 요거를 겸비를 한다면 선발로도 꽤 괜찮은 옵션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김영우 선수가 LG에서는 김영우 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게 아주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장성 위원이 꼽은 최고의 1라운드.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배찬승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친 선수는 조금 많은데 네. 글쎄 저는 정현우 선수를 사실 신인왕 후보로 저는 거론을 했거든요. 저도 정현우 그랬던 것 선수가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1라운드 치고는 전체 1번 치고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전체 1번 치고는 이런 저도 식의 느낌이 좀 저도 말 맞춘 건 아니지만 네. 시즌 초 배찬승, 지금도 배찬승입니다. 그리고 네. 정현우, 그러니까 부상이 없는 네. 시즌에 이제 재평가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 잠깐 하나 해도 돼요? 너 몇 시 기차인데? 저 이제 가야 돼요. 2시 19분인데 배찬승 장성호. 어? 밸런스 게임. 배찬승 워낙 야, 좋아하신다니까. 빨리 기차 타. 아니, 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배찬승 장성호. 배성호. 여러분들, 예, 오늘 급작스럽게 시간 변경해서 방송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다음에는 조금 안정된 시간을 확보를 해서 여러분께 공지드리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